자, 지금부터 2019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상시 액세스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할 문제는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DB 구축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회원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자, 각 4점이라고 써있죠. 자, 각 4점은 그렇죠. 원문자 한 개당 4점씩이 배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볼게요. 회원 코드 필드는 S-000001과 같은 형식으로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입력 마스크 대치문자를 설정할 때 여기서 문제에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자, 선택이 아닌 필수에 관련된 입력 마스크 대치문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부 지시사항 볼게요. 첫 글자는 영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자, 영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대치문자 중에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대치문자는 L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입력 대치문자 L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반드시니까 그렇죠. 필수 숫자 입력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부지시사항 볼게요. 자, 중간에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저장하고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별로 설정할 것. 자, 우리 입력 마스크 문자 설정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입력을 하죠. 이와 같이. 자,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은 가장 앞쪽이 사용자 지정 기호, 가운데가 서식 문자 저장 여부, 마지막이 입력 자리 표시 문자죠. 자, 지금 세 번째 세부 지시사항에 중간에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저장하고, 자, 이 부분이 그렇죠. 두 번째 부분에 되는 서식 문자 저장 여부. 자, 함께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0으로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마지막 부분에 입력 자리 표시 문자를 설정하면 되겠죠. 여기선 별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자, 가장 앞에는 앞서서 우리가 확인했던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영문자를 반드시 입력하는 건 L, 숫자를 반드시 입력하는 건 0. 자, 그래서 L과 0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L-000-000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부분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 마스크 속성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입력 마스크 설정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파일을 열면 그렇죠. 암호 입력 대상자가 표시가 되죠. 암호는 문제지 맨 앞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지 맨 앞장에 있는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파일이 열리죠. 자,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그렇죠. 오른쪽 끝에 있는 컨텐츠 사용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할 테이블, 회원 테이블이죠. 회원 테이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우리가 작업할 게 회원 코드 필드죠. 회원 코드 필드의 입력 마스크. 여기 있네요. 입력 마스크.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렇죠. 대치 문자 L 다시 000 000. 자, 그리고 하이픈, 중간에 있는 하이픈 기호도 입력되도록, 저장되도록. 그 다음 그렇죠. 입력할 때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는 별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확인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L-000 000, 그 다음 세미콜론, 하이픈도 저장되도록 0,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는 별로 이와 같이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자, 같은 회원 코드 필드네요. 회원 코드 필드는 기본 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자, 기본 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그렇죠. 인덱스 속성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인덱스 속성을 그렇죠. 예로 설정하되 중복 불가능. 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중복 불가능. 만약에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라면 예 중복 가능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인덱스 속성을 예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덱스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번에 회원 코드, 지금 앞서 했던 앞에서 했던 작업도 회원 코드였죠. 이번에도 회원 코드인데 속성이 인덱스 속성. 자, 아래쪽에 있네요. 인덱스 속성. 여기 있죠. 인덱스 속성을 화면에 좀 표시하고, 여기 인덱스 속성. 자,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죠.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면 아니오,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목록 값을 선택할 때 그렇죠. 속성에 있는 목록 값을 선택할 때 속성명을 더블 클릭하면 목록 값 안에 있는 값들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더블 클릭하면 아니요,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 3개였죠? 그럼 다시 반복되는 거죠. 아니요,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 자, 속성값이 예, 아니요, 혹은 이와 같이 한 3개 정도일 경우는 속성명을 더블클릭해서 속성값 변경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죠. 자, 여기선 인덱스 속성을 예,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지상 볼게요. 자, 세 번째는 가입일 필드네요. 가입일 필드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시간 표시 없는 날짜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시간 표시 없는 날짜만 표시되는 거죠.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속성, 기본값 속성이 되겠죠. 결국 가입일 필드에 대한 기본값 속성을, 그렇죠,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가 표시되도록,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트라는 함수 사용할 때 함수라는 의미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가로를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그냥 데이트만 입력하게 되면 문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본값 속성에 데이트가 표시되는 거죠. 그냥 영문 DAT가 표시가 됩니다. 자, 반드시 이 가로를 표시를 시켜줘야지만이 함수로 인식이 돼서 데이트 함수가 적용된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기본값 속성, 데이트 함수를 이용한 기본값 속성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할 필드가 가입일 필드죠. 여기 있네요. 가입일 필드에 대한 속성 중에서 기본값 속성 여기 있습니다. 자, 기본값 속성을, 그렇죠, 시간 표시 없는 날짜, 즉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하도록 지정하면 되는데, 자, DAT, 이와 같이 DAT만 입력하게 되면 문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큰 따옴표 안에서. 그래서 해당 필드에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이와 같이 DAT가 입력돼 버립니다. 자, 그럴 때 반드시 함수를 이용할 때는 DAT 뒤에 괄호를 넣어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로 인식이 돼야지만이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기본값 속성, 데이트 함수를 이용한 기본값 속성을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지상 볼게요. 자, 회원 등급 필드에는 골드, 뉴, VIP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자,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할 때 지정된 값만 입력되도록 하는 것. 그죠? 지정된 값을 직접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 가로 안에 입력되도록 할 문자만 나열하던가 아니면 각각을 오화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죠. 골드 오화, 뉴 오화, VIP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자, 인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 오화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 똑같은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회원 등급 필드죠. 자, 여기 있네요. 회원 등급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 자, 여기에 직접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로 안에 입력 가능한 문자를만 나열하든가 골드, 뉴, 그리고 마지막이 VIP였죠. VIP.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은, 자, 지금 입력된 문자 각각을 이와 같이 오화 연산자로 나열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아니, 결과는 동일해요. 자, 이와 같이 하거나 교재 지금 유인물에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로 안에 입력될 목록을 나열하거나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지상 볼게요. 회원 등급 필드 뒤에 이메일 필드를 추가한 후 하이퍼링크 형식을 설정하시오. 자, 결국 어때요? 필드를 추가한 다음에 그 추가한 필드에, 그렇죠,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는 거죠. 자, 추가할 필드는 이메일 필드고 추가할 형식은 하이퍼링크 형식이라는 것. 필드를 추가한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원 등급 필드 뒤에 이메일 필드를 추가하고 하이퍼링크 형식을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드를 추가할 거죠. 지금 회원 등급 아래쪽 추가할 거니까 빈 필드 목록을 표시하고, 자, 회원 등급 다음에 추가할 필드 이름이 뭐예요? 이메일 필드죠. 이메일 필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로 설정이 됐죠.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하이퍼링크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 등급 아래쪽에 이메일 필드를 추가했고요. 자,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제시된 5개의 지시사항을 모두 완료했죠. 자, 그럼 테이블 디자인 보기를 닫고, 자,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해야겠죠. 예. 자, 그리고 기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속성을 변경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변경된 속성에 맞는지 데이터 규칙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예를 눌러야겠죠. 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닫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구매 테이블에 있는 음반 상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네요. 자, 세부 지시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음반 상태 테이블에 있는 상태 코드와 음반 상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래요. 자, 먼저 음반 상태 테이블에 있는 상태 코드와 음반 상태 2개의 필드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이와 같이 행 원문 속성에 셀렉트 상태 코드와 음반 상태 2개의 필드를 가져올 거다. 어디로부터? 음반 상태 테이블로부터. 이와 같이 직접 행 원문 속성에 셀렉트 문을 입력해도 되고요. 이게 아니면 어때요? 그렇죠. 쿼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음반 상태 테이블을 불러온 다음에 2개의 필드를 드래그해서 그렇죠. 배치하고 그리고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행 원문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할 것.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는 건 그죠. 필드 속성은 일반 탭과 조회 탭이 있죠. 일반 탭 옆에 있는 조회 탭을 클릭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뭘로 바꿔요?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필드에는 상태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자, 저장되는 건 바운드열이죠. 바운드열, 뭐가 저장되도록 할 것이냐? 직접 필드명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앞서서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상태 코드와 음반 상태를, 그렇죠. 나열했죠. 배치됐던, 연결을 시켰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상태 코드였죠. 두 번째가 음반 상태. 첫 번째 필드가 저장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운드열을 1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왜 1이라고요? 순서가 상태 코드가 첫 번째고 음반 상태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 코드의 순서 첫 번째니까 1. 만약에 음반 상태가 저장되도록 해라. 그랬으면 2라고 지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상태 코드이기 때문에 바운드열을 1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속성 자체가 있죠. 목록값만 허용 속성. 자, 그것을 예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목록값만 허용 속성을 예로 지정해서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목록 너비를 10cm로 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목록 너비 속성을 그렇죠. 10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단위는 생략해도 자동으로 센티미터 단위가 지정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문제에는 제시가 안 됐지만은 지금 열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연결되는 열의 개수가 몇 개예요? 상태 코드와 음반 상태 2개의 필드가 연결되는 거죠. 즉, 열 개수가 2개예요. 자,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습니다. 열 개수는. 자, 그렇게 문제에 제시되지 않더라도 열 개수는 수험생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자,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열 개수 속성을 2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문제에 지어진 속성들을 이용해서 조회 속성 설정하는 방법. 문제에 제시된 지시사항에 맞게끔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회 속성할 테이블이 구매 테이블에 있는 음반 상태 필드죠. 자, 구매 테이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구매 테이블에 있는 음반 상태 필드 여기 있네요. 음반 상태 필드. 자, 일반 탭이 있고 조회 탭이 있죠. 자, 조회 속성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회 탭을 클릭한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 표시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컴보 상자로 변경하게 되면 컴보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게 뭐였죠? 행 원본. 자,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과 쿼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자, 기본값으로. 자, 우리가 그렇죠. 이 필드에 연결할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음반 상태 테이블에 있는 상태 코드와 음반 상태 2개의 필드를 연결할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직접 셀렉트를 이용해서 입력해도 되고,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자, 해당 필드 오른쪽 끝에 목록 단추 옆에 있는 쿼리 작성기 단추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 그렇죠. 테이블을 직접 불러와서 연결시켜도 됩니다. 쿼리 편집기에서 쿼리 작성기에서 자, 불러올 테이블이 음반 상태 테이블이죠. 음반 상태 테이블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클릭 추가. 닫기. 자, 첫 번째 필드가 뭐예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열 바운드 열 때문에. 첫 번째는 상태 코드. 자, 상태 코드 상태 코드 필드를 직접 드래그 하거나, 혹은 다음은 음반 상태죠.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쵸, 필드 목록 항목에 배치가 되죠. 자, 첫 번째가 상태 코드, 두 번째가 음반 상태. 자,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으면 닫고, 자, 저장하겠습니까? 나오면, 그쵸,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장하게 되면 어때요? 이같이. 자, 처음에 상태 코드. 점 앞에 있는 건 테이블 이름이죠. 테이블 이름이 자동 붙었어요. 자, 음반 상태 테이블에 있는 상태 코드, 그리고 음반 상태. 이 두 개의 필드가 연결이 된 거죠. 자, 상태 코드가 첫 번째고, 음반 상태가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운드열. 앞서서 연결할 바운드열은 뭐예요? 바운드 필드. 상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음반 상태가 저장되도록 해라. 그러려면 2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지금은 상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바운드열을 1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지상에는 없었어요. 열의 개수가. 하지만 지금 두 개의 필드가 연결되기 때문에 열 개수를 2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자, 이건 수험생이 문제의 지상이 없으면 수험생이 직접 판단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열 이름과 관련된 속성은 없었죠. 조건은. 자, 열너비도 없었죠. 목록 너비가 있었죠. 열너비가 아니고. 자, 목록 너비가 그렇죠. 10cm. 그럼 단위 10cm니까 10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단위가 붙는다는 것. cm. 자, 목록값만 허용되도록 하라고 그랬죠. 목록값만 입력되도록 하랬으니까. 자, 속성값을 더블 클릭하면 안에 있는 값들이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것. 하나씩. 그죠? 얘 아니오니까 더블 클릭하면 바뀌는 거죠. 자, 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행 원본 선택했고요. 그 다음 바운드열 지정했고요. 열 개수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 너비. 그 다음 목록값만 허용. 자, 문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다 설정을 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보기. 자, 지금 우리가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저장을 하면 쓰기가 나죠.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음반 상태. 자, 어때요? 지금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상태 코드. 두 번째 게 음반 상태. 두 개의 필드가 연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속성 설정이 된 거죠.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구매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 필드는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테이블 간의 관계는 M/1이다. 자, M 쪽이 참조하는 거죠. 1쪽이 참조되는 거고. 자,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가 참조되는 기본키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가 참조하는 외래키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M/1 관계일 때 다음과 같이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자, 관계 설정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서 속성이 3개가 있죠. 관계 편집 대화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는 속성,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이 3개의 속성을 체크하는지 체크하지 않는지만 파악한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그대로 하면 돼요. 체크하라고 그랬으면 그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되는 거고, 체크하지 말도록 제시가 됐으면 체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결국 문제의 조건을 보고서 그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중요 표시인데요. 액세스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오. 자, 이와 같은 조건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관계가 다시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지상이 없더라도 이미 설정된 관계는 절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유지되도록 설정하라고 그랬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면 되겠고요. 유지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체크하지 않는 거죠. 자, 하지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해야지만이 그 아래쪽에 있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하도록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관련 레코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즉 관련된 필드의 값이 변경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결국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뭘 체크하라?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에 체크를 하라는 의미예요. 체크를 해야지만이 같이 변경되는 거죠.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된 필드도 같이 변경되라. 즉 같이 업데이트 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로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자, 삭제할 수 없대요. 그럼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체크를 하게 되면 레코드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참조 무결선 유지는 체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냥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의 조건으로 확인된 세 가지 속성을 그대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는 체크하는 거고 마지막은 체크 안 하는 거죠.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관계 설정은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서 설정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있는 관계. 여기서 관계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관계 창이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듯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와 같은 관계는 절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 관계의 어떤 상황이 꼬여서 데이터가 전혀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작업할 게 뭐예요? 구매 테이블의 회원 코드. 자, 구매 테이블의 회원 코드. 그리고 회원 테이블의 회원 코드. 자, 지금 회원 테이블이 없죠? 자, 그럼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테이블 표시 불러올 게 뭐예요?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하고 추가 닫기. 자,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와 구매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를 서로 관계 설정하는 거죠. 어느 쪽에서 들어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를 설정할 필드를 관계를 설정할 필드를 다른 쪽 관계 설정할 필드 쪽으로 드래그해서 놓는 순간 관계 편집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를 하라고 그랬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시사항에서 확인을 했죠. 자, 지시사항에서 확인한 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업은 쉽죠. 앞서서 문제에서 자, 그 항목이 체크하는 건지 체크하지 않는 건지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관계 설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관계 설정이 됐어요. 만들기 설정이 됐죠. 자, 그러면 닫고 저장하기. 자, 반드시 저장을 해야겠죠. 자, 1번과 관계된 세 문제. 첫 번째, 그렇죠.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두 번째,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계 설정하는 문제. 이렇게 문제 1번, 디브 구축과 관련된 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